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백신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과 미국에서 불신을 받으면서 지금 퇴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구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집단 면역은 언제나 가능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경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백신 일단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것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아예 영구 제외시켰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안 놓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 드물지만 희귀하게 생길 수 있는 혈전증 예.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은 그동안 좀 많이 보고가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 희귀하게 생기는 혈전은 100만 명에 1명 내지 5명꼴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유럽 의약품청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만 명 정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 외국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동일한 희귀한 혈전 사례는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준비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30세 이하의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득이 명백히 크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혈전증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희귀한 혈전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예.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흔한 혈전은 오히려 백신 접종 맞은 군이 좀 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하고 있어서 큰 위험은 없는데요. 아주 드문 희귀한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현재 거기까지 지금 연구가 된 상황입니다. 화이자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더 그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NA 성분을 작은 예. 지질 입자에 포장을 해서 우리 몸에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유전 정보를 바이러스 벡터,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 넣어서 우리 몸에 전달을 해주는데 아마 그 전달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예. 그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 왜 그런 반응이 생기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님 좀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mRNA 방식이 있고 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을 만드는데 현재 화이자는 mRNA 쪽이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 쪽이고 맞습니다. 또 네. 지금 나머지 모더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와 동일한 예. mRNA 백신 형식이 되겠고, 예. 최근에 승인이 됐다가 혈전 문제가 미국에서 논의된 얀센 백신 예.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방식이 되겠고요. 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백신 종류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동일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도 있고, 실제 살아있는 백신을 불활성화시켜서 그 백신의 바이러스의 성분을 가지고 백신을 만든 백신도 있고, 예. 다양한 백신이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백신도 있고, 또 인도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또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단백질 항원 합성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생산 예정이지만 인도나 영국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백신도 곧 곧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있을 텐데 맞는 사람들 조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해외에서 이제 보고된 이런 희귀한 드문 혈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0만 분의 1 내지 100만 분의 5명 정도의 확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이제 뭐 적다거나 크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면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처음에 백신 접종할 때 많이 걱정했던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생기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머물면서 관찰하고 귀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특이한 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시 체제, 모니터링 체계를 조금 더 잘 갖춰서 의료진에게도 관련 정보를 주지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지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발견하게 되면은 또 희귀혈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희귀혈전증에 의한 사망 사례는 이것이 백신으로 인한 희귀혈전이라는 걸 잘 모르고 기존의 다른 치료법, 그러니까 헤파린을 쓴다던가 혈소판을 수혈한다거나 해서 더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다른 치료법으로 예. 면역 글로불린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전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이제 의료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예. 심평원과 연계돼서 이제 DUR이라고 하는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환자의 접종 정보를 DUR에 탑재해서 의사가 진료할 때 최근 4일에서 4주 사이에 백신을 맞으신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면은 혹시 그분이 어떤 관련된 이상 증상을 호소하실 때 예를 들면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신다든지 호흡곤란이나 멍이 잘 드는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 의사가 이분의 혈액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위탁 검사를 하거나 정밀 검사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흔히 생기지 않는 이상 반응도 좀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혈전증 이런 혈전 위험 때문에 퇴출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처음 도입하고 접종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었군요. 그리고 대비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상 임상 시험할 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이상 반응인데 유럽 쪽에서 3,400만 명 정도 접종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되겠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유럽에서 주로 사용이 있기 때문에 유럽 의약품청이라든지 유럽의 각국에서 이상 반응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예. 치료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없나 거꾸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런 사례는 없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은 아직은 그런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얀센 백신으로 인한 이상 드문 희귀 혈전 사례가 있었는데 6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한 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이상 반응에 의한 희귀 혈전인지 모르고 헤파린 치료나 이제 혈소판 수혈을 해서 악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인지한다면 이제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든 어쩌든 일단 백신이 충분히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맞고 또 집단 면역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11월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백신 수급 계획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들어올 백신 물량이 약간 좀 감소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월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제 정부와 각 제약회사 간의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미리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져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 어느 정도 백신이 들어올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자구에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목표했던 대로 그리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을까 하는 것 가장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좀 네. 놓이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국내 백신 생산 기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 안동의 예.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신 것처럼 총리가 안동 공장에서 출하식을 하면서 그 백신이 전국으로 이송된 장면을 생방송으로 방영된 적도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들어올 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계약한 물량은 바로 들어오는데 예. 코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네덜란드에 보내서 거기서 검수를 거쳐서 다 똑같은 물건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절차의 차이만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동 공장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만큼만 생산하도록 이렇게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더 하면 안 됩니까? 아주 큰 물량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조금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출하할 때도 예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출하가 됐기 때문에 예. 아주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본사와의 어떤 납품 일정을 지키면서 예. 조금 더 추가되는 생산량은 국내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협상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금 여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아무래도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추가적인 백신에 대해서도 좀 생산 준비를 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재료 문제라든지 생산의 어떤 공장의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할 만한데요. 지금 원래 들어오기로 한 백신도 안 들어오고 각 나라들 특히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으로 우리 먼저 살자 지금 이러는 판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 우리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 다른 나라 주기로 한 것 맞고 일단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그 가부를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예.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생산되는 백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할 때 어떤 신뢰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기 좀 어렵다든지 기술 이전을 받기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백신 특히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국제적인 신뢰도를 좀 지키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낮추겠다. 그리고 11월 집단 면역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에 좀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뭔가 그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안동 공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또 유수한 백신 제조 회사들이 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각 제약회사에 어떤 계약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은 우리나라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아마 어떤 자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자기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공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생산량을 만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많이 주게 되면 또 자 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맞춰가면서 생산량을 우리나라에서 늘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들여오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 부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뭐 이렇게 중간에 예. 이렇게 중개를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어떤 그런 백신 수급을 따로 이렇게 여유분이 유통이 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걸 떠나서 가지고 들어와서 경기도민한테만 이렇게 마치게 하는 것 가능할까 싶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들어왔을 때 그걸 경기도민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국민들로 봤을 때 위화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앙정부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여올 수 있는 어떤 라인이 있다면 그걸 중앙정부랑 이렇게 공유하는 게 국민 건강 또 방역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더 최근에 남양유업에서 그 자체 생산한 유산균 음료죠. 뭐 이름 밝혀도 되겠죠. 유명해서 뭐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소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연구 결과를 이제 전문 동료 심사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어떤 실험실 연구가 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생존하기 어려운 거는 뭐 사실 뭐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남양유업에서 이걸 연구해서 발표한 면역 연구소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에 대해서 99.99%의 인액티베이션 보였고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인액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에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 효율을 80% 이상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분 말씀은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같이 섞었을 때 바이러스가 억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먹었을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밝힌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먹었을 때 바이러스 사면은 효과가 없거나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저단계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발표하면서 윤기찬 변호사, 저 내용을 발표한 뒤로 그 판매장의 불가리스 음료가 다 사라지고 주가도 한참 올랐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뭐 정확한 것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저 발표가 나오고 또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완전히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인체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어쨌든 사멸하잖아요. 일정 시간 지나면 사멸하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를 넣어서 그것 때문에 사멸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사람이 복용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죽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저조차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을 저렇게 제품 광고에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광고는 어느 정도 약간의 과대 광고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을 넘게 되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의도가 그렇지 않겠지만
연구 배경이나 연구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어떤 컨디션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불가리스라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구 효과를 좀 왜곡해서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기죄로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아마 해당 그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이전에 한번 저희 회사가 문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전에. 대리점 문제도 많이 있고 네, 남양 뭐 불매운동 많이 있었죠. 저 부분을 침묵하고 있다면 금방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발표를 조장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측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만약에 저런 그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뭐 이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로서 좋은 일이죠. 그러면 실험을 할 때 비슷한 음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회사 제품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제 아주 큰 슈퍼에 갔는데 그 불가리스가 딱 한 개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먹으면 바로 낫는다고 그러니까 저건 완전 그 예전에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것을 자사 제품을 자기가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믿었는데 그것을 사실 객관성이 사실 떨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 교수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발표해서 또 교차 검증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저것을 그냥 단독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 차원이라고 보는데 아무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큰 후폭풍을 일으킬 만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명백한 사기에 가깝지 않을까. 저것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건 뭐 미국에서도 달려와서 불가리스를 다 살 판인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발표가 아니었나. 저것은 식약처에서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 연구 결과를 내놔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연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요. 실제로 불가리스를 이렇게 주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 만약에 불가리스 남양유업에서 저걸 발표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출이 크게 오르고 그렇게 이익을 봤다면 그 부분은 좀 뭔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식약처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의사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영어를 섞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 매우 그럴듯하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 방금 바로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치가 그렇죠. 메르스에 효과 있다. 유산균의 일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불가리스도 원래 보면 불가리아 그 유산균의 본 거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범용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의학적 의미가 아니라 의와 관련된 식품하고 의약품은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우리가 광고에 있어서도 그레이드를 나눠줘야 되고 마치 이것을 대체적인 어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약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마치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회에서도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데는 정말 자동차 광고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광고 그 아파트에 살지 않거나 그 자동차를 실제 타지 않는 사람이 광고 못하게 하는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네. 이렇게 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남양유업 뭐 대리점 문제로 불매운동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더라. 이 기쁜 소식 너무나 기뻐서 모든 국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불가리스를 1인당 10개씩 공짜로
매일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면 박수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주식하고 연결돼 있어서 사실 뭐 주식 변화가 요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또 여기에 많은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돈이 엄청 들어가서 폭등과 폭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지금 뭐 30몇 프로 또 빠져가지고 굉장한 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식 조작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될 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백신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 큰 상황에서 남양유업의 이런 발표 좀 성급하고 부주의하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백신 문제 짚어봤는데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오늘 계속 700명대 나오는데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지금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난 12월 3차 대유행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2.5단계로 올린 것이 12월 8일이었는데 결국은 3차 유행을 막지 못하고 1,200명까지 폭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확진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막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해서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접촉하신 분들을 자가격리시켜서 전파를 막는 이런 3T 전략들이 유효했었는데 확진자 수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이러한 특히 이제 확진자 관리, 접촉자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파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똑같은 강도의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일 때 빨리 잡지 않으면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우리 방역 대응 능력이 충분히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역시 이것이 대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야당 시장들이죠. 정부의 방역 대책, 방침과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서 이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상생 방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를 좀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시간,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좀 연장하는 것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일부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좀 우려를 나타냈지요. 그런가 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평일에 한해서 점심시간에 5명 이상 모이는 것 한번 허용하는 것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야당의 자치단체장의 이런 독자적인 방역 방침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오세훈 시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죠.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빨리 검사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네, 이것이 참 그 편차가 큰데요. 처음에 식약처에서 승인할 때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90% 이상으로 나왔었는데 일부 실제로 임시선별검사에서 해봤더니 한 민감도, 그러니까 양성이 있는데 찾아내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때는 한 41% 정도 찾아내고 바이러스 농도가 낮을 때는 한 17% 정도밖에 못 찾아낸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걸 하고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역 수칙은 똑같이 하는데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7%에서 한 40%는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던 감염자를 좀 뭐 10%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한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확도가 좀 너무 떨어지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시설 찾은 분들이 거기서 검사를 하라고 했을 때 잘 응해 주실 것인가. 이것도 좀 사실 예. 의문점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역은 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보고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잘 이행되는지 한번 시범 사업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는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제 중앙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방역 정책을 할 때 각 지자체별 우수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소개하고 우수한 사례들은 계속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의사나 약사에게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 같은 것들도 좋은 사례로 참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좀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들은 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또 전파하는 것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제 야권의 단체장인데 사실 저런 그 대책은 그쪽 지역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영업시간 좀 늘려줄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당에서 그런 방침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나온 건지요? 조율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저 부분이 꼭 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작년도 12월 달에 폭증했을 때도 진단역량 총동원하자라고 해서 그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거기에 타액 PCR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이 진단 키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게 검체 채취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차치한다면 사실은 노래방 같은데 이걸 방역 수칙의 하나로 지정해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노래방의 경우에는 뭐 그 영업시간 1시간 늘려준다거나 예를 들면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전혀 100%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만 효과 있어도 사실은 무증상자 중에 반을 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도외시한다 그러면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검체 채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타액 채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전 국민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특정 구치소에 갈 때는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갈 때는 다 간이 이거 받습니다.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는 좋고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게 가서는 안 되지만 보완하는 부분은 한번 정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뭐 정말 현실성, 실용성 차원의 문제를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 좀 그 아프기도 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검사 받기를. 예. 근데 자기 스스로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꼼꼼하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실제 업장에서 그러면 검사 맡을 동안 10분이나 20분 동안 우두커니 서 있는 누가 줄 설 수 있나 그것이 과연 그 업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노래방 가서 지금 10시, 9시 반에 노래방 왔는데 20분 동안 그거 검사 받고 10분 노래하고 가라는 말인가. 이건 물론 뭐 연장한다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전체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수정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야말로 이스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먼저 시범해 본다든지 그런데 특히 밤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저녁 먹으면서 우리가 음주
반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저걸 정확하게 알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QR코드 찍는 것도 100% 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글 하나 적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듣고 고령 인구한테 누가 그것을 옆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뭐 그 한 것은 또 쓰레기 정리해 가고 수거하고가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정부하고 면밀해. 방금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보조수단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상생적인 협력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김경우 교수님과 백신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문제 짚어봤고요.